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 중에 깜빡깜빡하는 거 있죠? 노란불이 깜빡깜빡, 빨간불이 깜빡깜빡. 전멸 신호. 한쪽은 황색 전멸, 한쪽은 적색 전멸. 두 차가 멈추지 않고 동시에 들어가다 쾅!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아주 경치가 좋은 곳인데요. 불박차 잘 달리고 있습니다. 저 앞에 상거리인데요. 상거리에 빨간불이 깜빡깜빡 하고 있으면 적색 전멸. 좌회전 들어가는데 어이쿠.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는 적색 전멸 깜빡깜빡 하는데 좌회전했고, 트럭은 황색 전멸 깜빡깜빡 하는데 직진하다가 트럭이 급브레이크를 잡았어요. 급브레이크 잡아갖고 영상에도 보이잖아요. 영상에도 끼익 하니까 옆에 타이어가 끌리면서 연기까지 날 정도로 그렇게 급브레이크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트럭의 보험사 황색 전멸 쪽에서는 80대 20, 적색 전멸이 80, 트럭이 20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이에 반해 불박차 운전자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지만은 그런 트럭도 여기는 뭐 신호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면 신호잖아요. 전면 신호면 서로 조심해야 되죠. 근데 상대편도 자기가 그냥 쭉 갈래다가 뒤늦게 브레이크 잡았잖아요. 이거 70대 30. 내 잘못이 70보다 많은 것은 내가 억울합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즉 트럭은 80대 20, 불박차는 70대 30을 주장합니다.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조심의 기본은 서행이에요. 천천히. 천천히라는 것은 위험을 느끼고 곧바로 멈출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가라는 뜻입니다. 적색 전멸은 그보다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 서행보다 더 조심. 뭘까요? 천천히 가는 것보다 더 조심. 뭘까요? 쓰는 겁니다. 멈추는 겁니다. 일시정지하는 거예요. 적색 전멸은 일시정지예요. 일시정지해서 좌우를 보고 차가 없구나. 그때 갈 수 있는 겁니다. 황색 전멸은 조심해서 가면 돼요. 적색 전멸은 일시정지한 다음에 일단 섰다가 어디에? 정지선에. 일단 섰다가 차들이 없을 때 조심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둘 다 조심하는데 적색 전멸은 더 조심, 더 조심은 일시정지. 영상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잘 달리고 있습니다. 저 앞에 신호등이 적색이 깜빡깜빡하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섰어야 되는데 여기 정지선에. 그런데 차가 없으니까 그냥 통과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통과하는데 차가 안 보였어요. 그런데 왼쪽에 딱 들어가니까 벌써 트럭이 오고 있죠. 트럭이 브레이크를 급히 잡아보지만은 그러나 피하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고 불박차가 일시정지하라고 그랬어요. 일시정지했어야 돼요. 멈추라고 그랬어요. 멈추지 않는데 멈추지 않고 그냥 들어갔어요. 신호위반입니다. 황색 전멸은 신호위반 아니에요. 적색 전멸은 멈추지 않고 일시정지하지 않고 들어가면 신호위반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형사적으로는 황색 전멸은 종합보험들에 있으면 보험 처리를 끝나요. 사망사고나 중상해가 아니면은. 그러나 적색 전멸은 일시정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다쳤으면은 신호위반 사고로 11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적색 전멸 대 황색 전멸은 대체로 80대 20으로 봅니다. 그럼 지금 트럭의 보험사에서 80대 20 얘기한 거 추궁이 가죠. 하지만 이번 사고는 불박차가 80%보다 더 많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서로 직진하는 도로가 아니고 이곳은 불박차 입장에서는 좌회전이에요. 좌회전할 차는 직진한 차한테 양보를 해줘야 돼요. 신호등이 없더라도 이렇게 넓은 길에서 직진 대 좌회전 달리다 사고 났을 때 80대 20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대 0까지 갈까요? 좌회전차가 양보해야 되고 일시정지 안 했고 그 두 개 합치면 100대 0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트럭도 조심하지 않았어요. 황색 전멸은 조심했어야 돼요. 조심이라는 속도를 줄였어야 돼요. 속도를 줄였더라면 불박차 들어올 때 브레이크 딱 잡고 멈출 수 있었어야 돼요.
속도를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끼익 브레이크 잡으면서 타이어가 타면서 여기까지 났는데도 불구하고 못 피한 거예요.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에 따라 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곳은 황색 전멸이에요. 황색 전멸 신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지 않았어요.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서행하지 않았어요. 그게 트럭의 잘못입니다. 이번 사고 트럭은 80대 20, 불박차는 70대 30 주장하지만 불박차가 좌회전이죠. 게다가 적색 전멸의 일시정지까지 안 했죠. 따라서 불박차의 잘못이 80%보다는 더 많아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90대 1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컴컴한 시골길, 차가 한 대씩 다닐 수 있는 좁은 길입니다. 가로등도 없어요. 그런 곳을 달리다가 갑자기 뭔가 탁 나타나면, 시커먼 물체가 나타나면 깜짝 놀라겠죠. 피하기도 어렵겠죠.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 도로 맞은편에 차가 지나가고요. 불박차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중앙선을 잘 지켜서 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어이쿠 뭔가요? 금방 뭔가 꽝 부딪히고 지금 네 사고 난 흔적 도대체 뭐랑 붙였을까요? 다시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중앙선 넘지 않으려고 정확하게 제대로 잘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 커브 살짝 돌아서 직선 구간인데요. 직선 구간을 잘 가는데 저 앞에 뭔가 아하 트랙터네요.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트랙터가 앞에 이렇게 바가지 있죠. 커다란 바가지. 바가지 보통 갈 때는 바가지 이렇게 들고 가요. 근데 이 바가지가 어중간에 들떠 있는 채로 불박차 가는 쪽의 차로를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네요. 트랙터의 몸체는 길 밖으로, 그리고 바가지가 안쪽으로. 이 바가지를 불박차가 들이받은 겁니다. 다시 보시면은 불박차 잘 가다가 갑자기 나타난 트랙터의 바가지를 부딪힌 사고인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트랙터 주인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트랙터를 거다 위험하게 놨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다음에 아니 당신이 왜 멀쩡한 트랙터를 들이받아요? 트랙터가 물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경찰에 신고됐는데 이 사고 경찰에서도 이번 사고는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가 아니고 트랙터가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자동차가 더 많이 잘못했네요. 앞을 잘 봤어야죠. 왜 서 있는 트랙터를 들이받았어요? 경찰도 이렇게 얘기한대요.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시커먼 거 안 보였는데 근데 내가 더 잘못했다고요? 나 억울해요. 이런 입장인데요.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트랙터가 아무런 표시 없이 시커멓게 서 있는 거 들이받으면 왜 위험하게 거기 서 있었어요? 그 자체에 대해서 과실을 30% 또는 조금 더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고는 트랙터가 앞쪽으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차체는 길 밖에 있었고 바가지만 안쪽으로 돌아 있었어요. 그 바가지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흙이 많이 묻었어요. 흙이 많이 묻었다는 것은 반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속 재질이 깨끗한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에 빛이 반사돼서 미리 보일 수 있지만 이번 사고 완전 위장한 거죠. 군인들 밤에 작전할 때 얼굴에 뭐 이렇게 막 칠하는 것처럼 위장한 거와 똑같은 트랙터 바가지가 덕 있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공중에 떠 있었어요. 불빛은 바닥을 향합니다. 운전자들은 바닥을 쳐다보죠. 바닥에 뭐가 있나 없나. 바닥을 보고 그리고 무단횡단자가 있다 하더라도 바닥에 발이 있고 다리가 있고 위에 몸통이 있죠. 그래서 운전자들이 불빛이 밑을 향하기 때문에 밑을 바라다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에 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안 보였던 겁니다.
이번 사고 불박차보다 트랙터의 잘못이 더 커야 돼요. 트랙터가 바닥에 놓여 있었다 하더라도 바가지만 딱 나와 있는 거 그거 피하기 어렵죠. 근데 들떠 있었어요.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쉽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트랙터 바가지가 있던 그 위치에 누워 있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옆으로 누워 있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체격이 큰 성인이 술에 취해서 누워 있었는데 불박차 못 보고 역과했다. 밟고 지나갔다. 그랬을 때 과실 비율은요. 왜 컴컴한 밤에 아스팔트에 누워 있었느냐? 누워 있었던 사람의 잘못을 60 내지 70%로 봅니다. 주택가 가로등도 있고 보안등도 있고 그런 곳에 누워 있을 때도 60%인데요. 컴컴한 시골길에 누워 있었으면 70%까지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누워 있는 것과 검은 계통의 옷을 입고 누워 있는 것과 트랙터 바가지가 들떠 있는 것 어느 게 더 위험할까요? 누워 있으면 라이트가 전조등이 밑을 비춰갖고 그래도 조금 더 미리 발견할 수가 있는데 바가지 이렇게 떠 있었어요. 떠 있으면은 미리 안 보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누워있던 것보다 트랙터가 들떠 있는 것이 바가지 위에 공중에 떠 있는 것이 더 위험해요. 만약에 이번 사고가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 충격했다 그러면 누워있던 사람의 잘못이 60 내지 70%입니다. 트랙터 바가지는 그보다 더 위에 있었어요. 더 위험해요. 따라서 이번 사고는 트랙터의 잘못이 70 내지 80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우리가 느끼는 교훈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자동차 2대 지나갔죠? 맞은편에서 그 다음에 오는 차 없죠? 그럴 때는 라이트, 전조등은 어떻게 될까요? 상향등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상향등으로 바꿨으면 100m까지 보이잖아요? 그랬더라면 이 트랙터가 보였겠죠. 저 트랙터 바가지 저걸 어떻게 피해? 저게 보이는 순간 나 도저히 못 피해. 따라서 나는 잘못 전혀 없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 있어서 맞은편에 차가 안 올 때는 상향등을 켜고 그리고 시야를 더 밝게 했더라면 시야를 더 멀리 했더라면 그러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겠죠.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트랙터 70, 불박차 30 또는 80대 20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쪽으로 차가 2대씩 다닐 수 있는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 도로입니다. 불박차가 1차로 정상대로 잘 가고 있는데 2차로에 비상등을 켜고 있던 차가 갑자기 유턴합니다. 그러면서 쾅! 사고로 이어지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잘 가고 있습니다. 1차로 가고 있고 저 앞에 비상등 켜고 있던 차가 여기서 갑자기 들어오면서 아이고. 네. 이번 사고 불박차 1차로 잘 가고 있었어요. 앞에 차랑 안전거리 충분히 유지하면서 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차가 한 대 지나가고 있었고요. 그런데 불박차 앞에 차 지나가고 불박차 여기 가고 그 다음에 맞은편에 차 한 대 지나가고 그 사이를 갑자기 유턴하다가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는 70대 30, 즉 유턴한 차의 잘못을 70, 불박차의 잘못을 30이라고 합니다. 근데 불박차 운전자는 비상등 켜고 있다는 거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겠다고 하다가 내가 딱 가는 거는 갑자기 들어오면 나보고 어떻게 피하라고요? 난 잘못 전혀 없어요. 이런 입장이에요. 보험사는 70대 30 주장하고 불박차 운전자는 100대 0을 주장하는데 과연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에 있어서 보험사는 70대 30 주장하는 이유가
원래 이거는 한 80대 20 정도 되는데 그런데 앞에 있던 다마스가 왼쪽 깜빡이를 켰다. 깜빡이를 조금이라도 켰었으니까 그래서 70대 3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깜빡이를 켰나요? 다시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은요. 저 앞에 사람이 하나 오고요. 비상등 깜빡깜빡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때 들어오는데요. 보험사는 깜빡이 켰대요. 깜빡이를 언제 켰나 찾아보니까 여기는 안 보입니다. 영상에는 안 보이는데 여기 이 사람 하나 오죠? 그때 잠깐 깜빡이 켰다는 거예요. 깜빡이 한 3번 정도 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깜빡이 켰다가 나중에는 비상등이죠. 즉 깜빡이를 켰던 것이 비상등에 묻힌 거예요. 그 불박차 운전자는 깜빡이 킨 거를 못 느꼈어요. 못 느끼고 비상등이고 서 있던 차가 갑자기 들어오면 나보고 어떻게 피하라는 얘기냐. 난 깜빡이 못 봤다. 근데 보험사나 상대편 보험사는 깜빡이 키긴 켰다니까요. 자, 여기서 깜빡이를 먼저 생각해 보죠. 깜빡이는 미리 켜야 되고 상대편이 보일 수 있게 켜야 됩니다. 상대편에게 안 보이는 깜빡이는 안 킨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켜지 않고 머리 디밀면서 깜빡이 켜는 그런 차도 있죠. 그거는 안 킨 거랑 똑같아요. 원래 깜빡이는 일반 도로에서는 내가 진로 변경하기 30m 전에,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 메타가 항상 고정된 건 아니겠죠. 속도가 느릴 때는 조금 짧을 수도 있고요. 속도가 빠를 때는 더 일찍 켜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에 깜빡이를 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깜빡이는 먼저 켜서 상대편에게 내가 깜빡이 켰다. 나 저쪽으로 내가 들어갈 거다. 알려주고 그리고 본 다음에 뒤쪽에 차가 없을 때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번 사고는 저 다마스 운전자가 깜빡이 중간에 잠깐 켰는지 안 켰는지는 모르지만 켰다 하더라도 불박차 운전자에게는 비상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비상등은 뭡니까? 양쪽 다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여기 서 있겠습니다 할 때 켜는 거죠. 또 저 앞에 차들이 밀려요. 나 속도 줄이겠습니다 할 때 조심하세요 할 때 켜는 거죠. 또는 뒷차한테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끼어들어서 미안합니다.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 켜는 거죠. 그럼 지금 상황은 2차로예요. 2차로에서 깜빡이 켜고 있다는 건 서 있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거죠. 그 불박차 운전자는 저 차 저기 서 있을 거구나 생각하고 그냥 갑니다. 저 불박차 운전자 앞차하고 안전거리 충분히 유지하면서 가죠.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제한 속도 30km예요. 속도도 지키고 있습니다. 앞차처럼 천천히 가고 있고 요때 여기서 움직이는데요. 요때 여기서 이 차가 갑자기 들어올 것을 예상 못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그 차가 휙 들어오면 너무 가까워서 피할 수도 없지요. 따라서 불박차 운전자가 나는 그 차는 서 있을 줄 알았지. 그 차 갑자기 들어올 걸 예상 못했고 그리고 그 차 들어오는 순간 난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난 잘못 없다. 그 말에 수긍이 갑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100대 0으로 판결할 판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판사가 100대 0으로 판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차가 이상한 게 있어요. 다마스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운전에 가다가 이상한 게 보이면은 조심해야 돼요. 이상하다. 이상할 때는 옛날에 치과 간다 그랬죠? 지금은 운전할 때 이상하면은 내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조심하는 거는 첫째,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속도를 줄이면서 잘 보는 거예요, 그 차를. 뭐가 이상할까요? 그 차가 어떻게 서 있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사고 현장에 비상등, 비상 깜빡이 켜고 있는 차가 다마스 하나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차도 깜빡이 켜고 있죠. 트럭도. 저 트럭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트럭은 바짝 붙어 있습니다. 인도에 바짝 붙어 있어요. 보도에. 바짝 붙어 있다는 것은 안 간다는 거죠. 그런데 다마스는 어떻게 서 있죠? 다마스 서 있는 위치를 보시죠. 다마스는 오른쪽에 바짝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도로 가운데, 2차로 가운데에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삐딱하게. 인도에 붙이지 않고 삐딱하게 서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있다는 거. 그것은 다마스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출발이 앞쪽으로 출발하는 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곳은 신호등도 없고 또 교차로에 유턴 금지 표시도 없어요.
물론 이런 곳에 유턴하는 거 예상하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 차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 차가 유턴이 아니라 앞으로 가더라도 내가 가는 속도 있죠. 그 차 서 있다가 나오죠. 그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차가 보이면 그 차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삐딱하게. 비상등 깜빡깜빡 삐딱하게 서 있는 차. 저 차가 움직이면 어떡하지? 저 차가 나를 못 보고 움직이면 어떡하지? 거기에 대비해서 야, 속도를 조금 줄이면서 그 차 옆을 지나갈 때 움직이려고 하면 빵! 하면서 내 브레이크 잡았더라면. 그러면 사고를 피할 수 있죠. 나를 보호할 수 있죠. 따라 이번 사고는 내가 나를 보호하지 못한 거, 이상한 차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한 거, 그것은 불박차의 일부 아쉬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쉬움, 크지는 않습니다. 10% 정도. 과실 10%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판사에 따라 100대 0으로 볼 수도 있고 90대 10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100대 0으로 볼 수도 있고 90대 10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90대 10으로 설명드립니다. 100대 0이라고 설명드리는 것은 아무리 찾아보더라도 꼬투리가 하나도 없을 때 그럴 땐 제가 100대 0입니다 라고 답변하는데요. 이번 사고는 상대차 다마스가 삐딱하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비상등 깜빡깜빡하고 있다는 건 사람이 타고 있다는 거죠.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서 삐딱하게 서 있는 차. 이상하죠. 그 차에 대비하지 못한 그 아쉬움. 불박차에도 10%는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90대 1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고속도로입니다. 제한속도 90km, 시속 90km. 1, 2, 3차로. 3차로는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들이 쭈르륵 줄지어 서 있어요. 불박차는 2차로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나가려고 서 있던 차가 갑자기 들어오는 사고인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자, 제한속도 90km 돼 있죠. 오른쪽의 차들은 오른쪽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멈춰서 있고요. 불박차가 이때 차가 내려가니 아이쿠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고 도시고속가도로. 오른쪽은 판교 쪽으로 나간 차들이 쭈르륵 서 있습니다. 차들이 쭈르륵 서 있다가 멈춰서 있던 차, 그것도 버스에 가려서 안 보였던 차가 갑자기 튀어나오는데요. 언제 튀어나오는지 다시 한번 보시죠. 불박차가 2차로 달리고 있는데요. 이때 보이죠, 이때. 버스 2대가 있고 그 앞에 버스에 가서 안 보였던 차가 나오는데요. 불박차가 빵 하면서 브레이크를 잡아보지만 결국은 부딪히고 맙니다. 발견하고 사고 날 때까지 2초 조금 더 걸렸어요. 이 사고에 대해서 상대차의 보험사에서는 좀 조심해서 운전하시지. 거길 그렇게 내달리면 어떻게 해요? 옆에 차들이 쭉 서 있는데 조심해서 갔어야죠. 이번 사고 갑자기 튀어나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불박차에 잘못 있는 거 아시죠? 방어 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70대 30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 피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 이거 갑자기 튀어나오면은 버스에 가서 안 보였고 미리 좀 깜빡이라도 켜고 아까부터 깜빡이 켜고 있으면은 아, 저 차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내가 조심해야지 그렇게 하겠지만은 버스에 가서 전혀 보이지 않던 차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나 뭐 어쩌란 얘기예요? 아, 그 말도 말이 되네요. 아, 그럼 저희가 80대 20까지는 한번 생각은 해볼게요. 이런 상황입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아유, 저걸 어떻게 피해요? 안 보였던 차를. 불박차 운전자는 잘못이 없다 주장하고 상대차는 불박차에도 20 내지 30% 잘못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는 상대차가 서 있다 나왔죠. 3차로는 오른쪽으로 빠져나오기 위해서 차들이 쭉 줄지어 서 있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서 있다가 나오면서 일어난 사고. 보통 보험사는 정차 후 출발, 서 있다가 출발하던 중에 일어나는 사고다. 그럴 때는 70대 30으로 온다. 이게 공식처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차 후 출발 중 사고가 70대 30도 있고요. 80대 20도 있고요. 또는 100대 0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더 많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제일 중요한 게 깜빡이 켰느냐? 뒷차의 거리가 몇 미터에서 들어왔느냐? 뒷차의 속도가 얼마 있느냐?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과실비율이 정해지는데요. 자, 이번 사고는 뒷차의 속도가 시속 90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보시죠. 이곳도로 제한속도 90. 바로 여기에 과속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기 90 써있고 감시 카메라 있죠. 이 감시 카메라 때문에 불박차도 90을 초과하지 않았을 상황입니다. 앞에서 나온 차와 불박차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버스 한 대가 11m짜리도 있고 12m짜리도 있죠. 버스 한 대 12m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박차와 버스 뒤의 간격, 그리고 버스와 버스 사이의 간격 한 3m 볼까요? 그리고 저 앞에 버스와 앞에 차와의 간격 다 합치면은 한 35m 될까요? 35m 거리에서 나왔습니다, 상대차가. 그리고 깜빡 킨 게 미리 안 보였습니다. 전혀 안 보였던 차가 툭 나오는 거예요. 불박차는 시속 90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있었을까요? 불박차 시속 90km면 1초에 약 25m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 차는 섰다가 출발하기 때문에 1초에 움직이는 거리가 불과 한 1, 2m 될까요? 저 차는 앞으로 2초 동안에 움직이는 거리가 5m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35m였죠? 저 차가 앞으로 도망가는 거 2초 동안에 5m 도망가면 40m로 칩시다. 40m 불박차가 불과 1.5초면 벌써 가게 되죠. 시속 90km로 달리는 차가 1.5초 만에, 조금 더 여유 있게 2초 만에 멈출 수 있을까요? 도저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 밟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죠. 0.7초에서 1초. 그동안의 불박차는 거의 20m를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20m 달려가고 브레이크 잡으면 킥 하면서 미끄러지면서 그것도 상당히 가서 멈추게 되죠. 시속 90km로 달릴 때 멈추려면 50m 정도는 필요해요. 정지거리가. 50m보다 짧아요. 불박차가 아무리 브레이크를 빨리 잡는다 하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쪽으로 도망갈 데 있을까요? 아이고 2차로 차가 들어오면 1차로 도망가지. 1차로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때 옆에 차들이 지나가잖아요. 꺾었으면 저 차랑 부딪히는 겁니다. 1차로 정상적으로 가던 차가 또 하나의 날벼락이 되는 거죠. 이번 사고에 있어서 불박차에게 잘못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차가 판단을 잘못한 거죠. 불박차 이럴 때 저쪽에서 차가 나올지 모르니까 조심해서 가야지. 어이구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안 나오네. 그건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불박차는 주행차를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어요. 3차로 차들은 오른쪽으로 빠질 차였어요. 빠질 차가 판단하면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 불박차에게 방어 운전을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번 사고는 불박차는 예상도 못했고요. 깜빡이 미리 안 보였으니까. 그리고 그 차 나오는 걸 보이는 순간 거리가 짧아서 도저히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100대 0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거리입니다. 한쪽은 넓은 길이고요. 한쪽은 이면도로입니다. 넓은 길은 신호등이 있어요. 좁은 길, 즉 좌회전해야 될 차 쪽에서는 신호등이 있긴 있는데 황색 전멸등입니다. 그런 곳이 드물죠. 하지만 요즘 한쪽은 정상신호, 한쪽은 전멸신호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 전멸신호에 좌회전하던 차, 황색 전멸에 좌회전하던 차, 그리고 직진신호에 직진하던 차가 쾅 부딪힌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천천히 나오고 있죠. 왼쪽에 노란 버스가 한 대 서서 사람을 태우고 있는데요. 황색 전멸에 천천히 좌회전에 들어가다가 하하 1차로에 직진하던 차랑 부딪힙니다. 1차로 직진하던 차는 녹색 신호입니다. 즉 그곳 도로는 왕복 4차로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면도로가 있고요.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차, 그리고 녹색 신호 1차로를 직진하던 차가 콱 부딪히는 사고. 왼쪽에 노란 버스만 없었으면 사고는 안 났을 텐데 2차로에 멈췄던 그 노란 버스가 원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직진차와 좌회전차 두 대를 놓고 봐야 될 텐데요. 직진차는 아니 내 신호 되고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해요? 당신 신호 위반이지? 불박차는 아니에요. 신호 위반 아니에요. 나는 황색 전멸이었어요. 그 조심하고 도는 당신이 갑자기 달려왔잖아요. 그곳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제한속도 시속 40km인데 당신은 엄청 빨리 왔어요. 당신 과속이에요. 내가 노란 버스 때문에 보지 않고 들어간 거 그건 내 잘못이지만 당신 과속이니까 이번 사고는 반반 50대 50으로 합시다. 이런 입장입니다.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한쪽은 신호가 있고 한쪽은 신호가 없는 그런 교차로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교차로는 양쪽 다 신호가 있어야 되지만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만날 때 특히 좁은 길이 이면도로일 때는 신호등 없는 곳도 있고요. 지금처럼 황색 전면 신호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 황색 전면 신호라는 것은 조심해서 지나라는 거죠. 불박차 천천히 갔습니다. 천천히가 조심이죠. 조심했지만 그런 노란 버스 때문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불박차로서는 노란 버스가 사람 태우고 있으니까 그 차 지나간 다음에 들어갔으면 사고는 안 났을 겁니다. 이번 사고에 있어서 황색 전멸등 그것은 신호등이 없는 것과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판결 중에는 한쪽은 신호등이 있고 한쪽은 신호등이 없어요. 지금처럼 이면도로예요. 이런 곳에서 직진차에게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직진차들이 빨간불이니까 여기를 지나는 차들은 없지 하면서 안심하고 좌회전하는데 갑자기 신호위반에 달려온 차랑 부딪히면 그때는 신호위반한 차가 100% 잘못이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걸 뒤집어 보죠. 뒤집어 본다면 직진차는 자기 신호를 보고 하는 거예요. 좌회전할 차는 나한테는 신호가 없으니까 큰 길은 신호가 있고 나한테는 신호가 없으니까 큰 길의 신호를 봐야죠. 이렇게 보고 거기 빨간불이 켜지고 보행의 신호가 켜지고 그랬을 때 이제 차들이 안 오지 그러면서 신호등을 확인한 다음에 빨간불일 때 그때 좌회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녹색 신호에 좌회전했습니다. 물론 녹색 신호에도 좌회전할 수 있어요. 언제? 차들이 없을 때 좌우를 살펴보니까 큰 길에 직진한 차들이 없다. 그때는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진하는 차들이 있긴 있는데 저 멀리 있다. 저 차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한 10초는 걸린다. 그럴 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직진한 차가 있으면 신호에 따라 직진한 차가 있으면 들어가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좌회전한 차는 들어가면 안 되고 차가 멈췄을 때 또는 차가 없을 때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툭 나타났기 때문에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풀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불박차 운전자 주장하기를 이곳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제한속도 시속 40km예요. 그런데 저 직진차 엄청 빨리 온 것 같아요. 직진차의 과속 여부에 대해서 조사해 주세요. 이런 상황인데요.
과실비율에 영향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직진차가 노란 버스쯤에 왔을 때 그때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그 노란 버스 길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 6m, 8m? 1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갑자기 툭 나타나면 제한속도 40km를 지켰다 하더라도 못 피하죠. 시속 40km를 갔을 때 정지거리가 약 15m입니다. 1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갑자기 툭 나타나면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지거리보다 먼 거리 20m 또는 25m, 30m 그 거리에서 나타났다 그러면 40km를 지켰으면 위험을 느껴 바로 그렇게 잡으면 끽 멈추고 몇 m 앞에 멈출 수 있었어요. 따라서 언제 나타나는지가 중요하죠. 직진차가 가고 있는데 언제 갑자기 나타나느냐. 그것에 따라서 100대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 사고는 직진차의 불박 영상도 봐야 돼요. 그래야 언제 노란버스 옆에서 툭 튀어나왔는지 그리고 두 차의 거리가 몇 m였는지에 따라서 만일 너무나 가까운 거리 즉 정지거리가 되지 않는 거리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으면 그럴 때는 직진차가 과속했다 하더라도 그 과속은 사고 원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접거리 즉 정지거리 15m보다 더 짧은 거리에서 나타났을 때는 과속했다 하더라도 100대 0입니다. 하지만 정지거리 15m보다 더 멀리 한 20m 또는 그 이상 있었다. 그런데 과속 때문에 못 피했다 그러면 그때는 불박차에게도 약 20% 과속의 정도에 따라 심한 과속이었으면 직진차에게 30%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불박차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때 직진차와의 거리가 몇 m였느냐에 따라서 제한속도를 초과했느냐 아니냐에 대한 과실이 달라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노란 버스 앞에서 탁 나타났을 때 그때 직진차와의 거리가 몇 m였느냐 그 몇 m 그 거리가 정지거리 이내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과실비율은 100대 0이 될 수도 있고 불박차에게도 20 내지 30%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